부동산 이야기. 홍상 기자님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가라는데 굳이 남아가지고 계속 남아 계시고 좀 전에 하신 얘기 이어서 가시면 되겠고. 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세은 충남도 경제학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호림 교수도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공장님 그 파리에 계실 때 네. 그때 다른 건으로 한번 잠깐 왔었고요. 제가 없었으면 안 오신 겁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도 제가 인정하는 네. 정의로운 세무 담당 전문가.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현 교수님도 처음 오셨죠? 저는 전화도 한 번 했고 딴 데서 뵙기도 했어요. 그때 다시 부른다고 하시더니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딴 데 어디서 뵀죠? 저기 내란에 그때 전화로 해서 그때 그때 기억 안 나시면서 기억납니다. 무슨 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충남대 교수 성명 나왔던가? 맞아요. 예, 그죠. 그때 맞아. 시국 선언, 그죠? 기억력 되게 좋으신데요. 예. 예. 왜냐하면 대학별 시국 선언이 나와가지고 그때 돌면서 충남대는 여성 교수님이시네. 저희가 되게 먼저 일찍 했어요. 맞아요. 11월 초기에. 초에. 예. 여성 교수님에서 기억이 납니다. 어머 과격하시네 그러면서. 근데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하군요. 한국 조세재정 예. 네? 조세재정 전문가로. 조세재정 전문가. 예. 원래 정 교수님 부동산 이쪽의 그 공공성 강화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건 제가 네. 알았습니다. 자,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일단 총평을 하시자면요. 예, 뭐 속도에 목을 맺고 또 양의 목을 맨 그러니까 네. 닥치고 공급해서 공급, 속도. 예, 속도와 양. 네. 예,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가격의 안정, 집값의 안정이나 전월세 안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루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의 대책은. 왜 어려워 보입니까? 사실은 우선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두 개. 일단 양과 속도가 좋은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부족한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 양과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내놓을 거냐가 어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포 수요를 좀 잠재우려면 앞으로 좀 저렴한 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신뢰. 전체적으로 좋지만 저렴해서 예. 계속 집값이 안정될 테니까 예. 내가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예, 없겠다. 그러니까 부채를 크게 일으킬 필요가 없이 저렴한 주택이 공급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가지 않았고. 그 신호까지 안 왔다. 예,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해야 전월세 시장에 좀 안정이 되는데 속도와 양은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서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도 속도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좀 빠져가지고 매우 좀 아쉽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이루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원래 비판적이셔가지고 근데 저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다른 전문 얘기 듣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기자님이 들어오면은 안 빠져나가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자 이호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남기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이나 그리고 정책의 속도를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물량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잘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향은 맞는데 다만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사실 먼저 공급 대책에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아쉬움이고.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하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다 보면 네. 결국엔 다주택자들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이 이제 상방으로 갈아타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시기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계약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정책으로 효과가 발휘되기 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라는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갔더라면 조금 더 시장에 좀 안정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그건 있는 이제 것 같아요. 과거 얘기인데 예. 그 아쉬움을 알겠고 예. 이번에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다거나 빠졌다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물량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아, 이걸 마찬가지네요. 좀 우리 네, 소장님처럼. 공공임대주택을 확실하게 늘려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양질의 그리고 예컨대 맞아요. 이제 지역성이 좋은 곳.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 얘기가 중산층 임대주택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예. 평상시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있는데 발표를 안 한 건 아니겠죠? 예, 추가적으로 또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이번 그러니까요. 대책에 넣어야지. 오케이. 예, 좀 우리 정세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두 분은 약간 부정적이시지는 않겠지만 뭐 근데 저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우선 측면이 무엇이 있고. 긍정적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지면 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뺏긴 건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 재건축 재개발 오세훈 시장의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좀 받아들여지면 어떨까? 그 수요가 있으니까. 예, 일부는 그래도 좀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전매 완화 요구를 하지 않은거나 뭐 용적률 대폭 완화해 달라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 막은 것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가는데 다 들어주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예, 그나마 그리고 그 지난 몇 년간 서울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아파트 부분이거든요. 원래 비아파트 부분에서 한 2만 5천, 뭐 3만 정도 매년 공급이 되다가 지난 한 2, 3년 동안 5천, 6천 이렇게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 고가 아파트 부분에서만 공급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이나 뭐 당장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이런 공공택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는 그런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고 해서 그 비아파트 부분은 2-3 짧은 시간에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신도시 개발 제3기 신도시 개발 이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68개월을 37개월을 당긴다고 해도 2-3년이 걸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중간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완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공공택지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찍어서 그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일부는 속도를 당길 수 있다. 뭐 이런 저는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공공임대주택을 넣겠다라고 원래 계획이 있었고요. 135만 호 거기에 있었고. 따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 저는 당신 두 분은 그걸 왜 생각해 주지 않느냐? 예리하신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외에 전반적으로는 방향성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 세제 나온 거하고도 이게 강하냐 충분히 강하냐에서는 불만은 있습니다만. 불만. 예, 불만도 조그맣게 라도 말씀해 보시죠. 아유, 뭐 저야 이제 세제도 네. 그 1주택자 거주자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완화를 해줬고 그걸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비거주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세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세게 했으면 막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던질 만큼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관망 한 내년 정도 던져볼까 뭐. 근데 이제 내년 정도 지나면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버텨보면 또 정부가 또 바뀌지 않을까. 기왕할 거면 이렇게 더 세게 했었어야 한다. 약간 좀 애매하게 한 애매하다. 방향성은 맞는데 정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고민 많이 했겠지만 아쉽다. 저항과 던지기와 뭐 이런 거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국민들도 좀 지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예, 좀 지지를 해줘야지 정책이 좀 방향성이 맞다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방향성이 맞나? 왜 그러니까 지지가 부동산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맞는데 여기는 비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를 또 틀어버릴까봐 예. 그런 걱정에 예. 주로 칭찬 쪽을 지금 하시는 거구나. 예. 다독다독. 아니, 대통령께서 이제 완성된 게 아니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 네. 계속 이제 보완 사항을 이제 제안하는 거죠. 여기 때려야지 고친다 이러는 거고 지금 이미 충분히 때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자. 우리 셋만 빼고 다 뭐 아니야 5-6 빼고는 사실 그 정세영 교수님께서 지금 조금 주저주저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밖에서 말씀 나눴던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신호냐. 예. 과거 추경호 총리가 그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공정시장 가격비를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95% 올려놨고 그 다음에는 100%에서 사실상 폐지하는 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5월달에 정권 바뀌자마자 6월달에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도 안 되는데 그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얘기했느냐 60%로 인하하겠다 그랬어요. 한 방에 35%를 떨어뜨려 주고 그러니 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거꾸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이번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세게 할 거야. 그러면 최소한 90% 정도는 갔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면 아마도 이게 그 실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비거주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당신들은 사업용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거니까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라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고 그렇다면 주택으로 더 이상 돈을 벌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네, 예. 여기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해서 던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정시장 가격비율 제도가 최초에 등장하게 된 게 실거주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배제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원래 100%까지 가려고 했으니 아예 네. 이번에 100%까지 가버렸으면 한 방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게 과세 표준을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헌법에 나오는 조세법률제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좀 봐주자고 했는데 우리 정수영 교수님은 아니 저도 정반대로? 100% 네. 동의하는데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뭐 보수 언론과 이 밸런스를 이거를- 좀 잡자. 예. 거기 예. 막 때리고 있으니까 그 고충을 좀 이해하면서 다독이면서 가자라고 우리 정세현 교수님이 그래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호림 교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더 때리는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까 우리 홍 기자님이 홍 기자님 말씀하신 뚜껑. 그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이 좀 약간 좀 이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네. 뭐냐면 지금 이견만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견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의 순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오세훈 시장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3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22만 호가 멸실된다. 그러니까 8, 9만 호가 순증한다라고 통계로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 집 한 채로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5가구가 사는데 보통.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실제로 증가하는 건 2,000호가 증가해요. 그거밖에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순증 효과는 별로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속도전환 안에 넣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잖아요. 이제 용적률도 1.3% 올려줬고 1.3배로 그러면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지자체나 LH가 사들이는데 그것도 좀 후하게 사겠다,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올려주면 좀 간당간당한 사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주 수요가 또 많이 폭발해요. 그러면 이주 수요가 폭발하면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전은 이해가 가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왜 속도전을 거기다가 갖다 넣는지 순증 효과도 별로 예, 없는데 별로 없는데 오히려 예. 전세값만 올라갈 텐데 예, 전월세 이주 수요가 폭발하면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게 매매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경험했는데 그게 이제 대체로 국민의힘 표인데 예. 실제로 예. 그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자꾸 거기다 매달리는 그렇죠. 건데. 예,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뻔하잖아요. 오세훈은 시장은. 근데 그 표가 일로 오지도 않을 텐데 예. 그 표를 신경 쓰다가 전체적으로 정치 효과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 또 때린데 또 때리는 가격이 올라갈 요인을 또 만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세 분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저는 어쨌든 과거 취재를 통해서 계속 주워 들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그거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해야 돼. 예산권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부족한 주택이라는 게 분양가 20억 30억짜리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봐줄 필요도 없고 그 집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공공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민간은 민간이 할 일을 하면 되고 민간 가서 재건축 재개발 마음대로 해서 바가지 씌우라 이거야.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게 민간은 당연히 그게 목적이에요. 최대한 바가지 씌워서 많은 합법적인 바가지를 씌워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 이윤. 예. 이윤. 어쨌든 그건 민간이 당연히 그거 할 일이고 네. 공공은 왜 공공이 민간을 따라 하냐 이거지. 내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공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 제가 늘 말하지만은 집값을 어쨌든 우리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자는 목적은 주택값이 지금 너무 과하게 높으니 여기 몰빵된 그 자금도 빼낼 겸 집값을 좀 정상화시키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시그널이 뭐겠느냐. 공공은 공공이 할 일을 앞으로 딱 하고 민간이 할 일은 넘보지 않겠다. 분양주택은 한 채도 짓지 않겠다. 공공은 과천 경마장이든 용산의 정비창이든 앞으로 나올 용산공원이든 거기다 분양주택, 거기다 무슨 분양가 상한제를 씌우느니 공공 분양인 해봤자 수분양자만 그 로또 맞습니다. 금방 분양 받자마자 전매장을 걸어 넣다 하더라도 바로 옆집에 몇십억짜리 집하고 똑같이 분양 가격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우리 수도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 왜 공공이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공공은 앞으로 LH가 국가가 하는 공공사업 주택사업은 분양주택은 한 채도 짓지 않겠다 우리는. 10만 채가 됐든 20만 채가 됐든 고품질의 중산층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공공 임대주택만 우리는 건설하겠다. 저는 그런 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못하겠느냐? 왜 못하겠느냐?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못하는 이유는 그들한테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건설사들 들어눕습니다. 우리 다 망한다. 건설사들은 원래는 내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요거만 하고 난 나갈게. 건설사들은 그거만 하고 이제 여기 끝날 시간입니다. 좋은 건물 지어서 거기서 적정한 수익을 받아가면은 그게 건설사가 원래 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면은 5%밖에 수익률을 못 먹거든. 우리는 20% 먹으려면은 분양에 어쨌든 얘네들이 참여를 하려고 해 자꾸. 분양을 참고해서 우리가 레미온 프리조 이 마케팅을 이용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분양가 우리가 2배로 올려줄게. 대신 우리 공사비 2배로 올리는 거 이해해줘. 이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다 분양가를 올리고 그게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기폭제가 되는 거거든요. 건설사한테 들어오죠. 거기다가 붙어 있는 게 은행들. 옛날에는 산업자본의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지만 지금은 산업대 여기 띄어먹힐 가능성도 많고 주택담보대출로 모든 돈을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 이겁니다. 이거를 놓치기 쉬운 은행들 거기다 이제 마지막 금융당국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하여튼 그리고 주택정책을 나중에 어쨌든 거기 가서 빌붙어야 될 뭐 빌붙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세를 져야 그것도 그런가? 하여튼 이 삼각동맹이 취직해야 되는 삼각동맹이 네. 공공이 민간을 도와줘야만이 우리도 돈이 돼.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임대로 가면은 집값이 확실히 대안이 생기니까 떨어진다는 걸 잘 알지만은 거기로 못 가게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안 나왔다고 지금 두 분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이 필요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도 조금밖에 안 해도 되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정세영 교수님은 자꾸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여기 기존 대책에 들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여기 제가 소수가 되니까 저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건 있어요. 그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 많이 하려면 사실 국가가 돈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이렇게 집을 다시 팔고 분양하고 했던 것들은 국가가 돈을 넣지 않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땅을 팔아서 수익을 내서 공공임대를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국가가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신도시 이것들에서 다 진짜 분양 하나도 안 하고 공공임대 다 간다. 그럼 진짜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 이건 의지이기도 하고 지금 초과 세수가 있다는. 예, 그래서 이제 비례대응 그렇죠. 기금이나 그 부분은 제가 요거만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늘상 하는 말에 LH가 핑계로 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LH 돈 없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과천 경마장을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로 다 조성하는데 LH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LH 돈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펀드 내서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펀드 내서 네.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담보가 부동산인데 집 없는 사람한테 이만큼만 내면 당신 집을 우리가 공공에서 지어줄게. 거기다 싼 임대료 받자는 거 아니에요? 시세 맞게끔. 다만 공공이 아니라 바가지만 씌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그 임대료 수입이 평생 10년, 20년, 100년 나올 건데 LH가 그 돈으로다가 계속 그 돈을 그 담보를 이용해서 채권을 발행해도 괜찮아요. 그 방법이 채권 안 팔리겠어요?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나 같아도 살 텐데. 방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관료들이 그리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가 지금 늘상 말하는 게 국토부가 말하는 핑계가 그거였거든요. 돈이 어디 있느냐 재정이. 그래서 정권의 의지. 재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길게 토론을 좋아요. 이게 여기서 너무 시간이 없으니 제가 뭐라고 여기서 이 복도기는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전이라고 하고 네. 우리 정세현 교수님이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 아니,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아니었는데 아니 이제 현실 저는 말씀 나중에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나 경제학과 교수야.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 여기 2차전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시간 어떻게 되세요? 내일이요? 네. 자 내일 복도기 2차전 홍상훈 기자 끼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 그럼 퍼니포 빠지고 여기로 오면 연결해서 할게요. 연결해서. 자 오늘 1차전을 하고 2차전 정세은 교수님 요청으로 2차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